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 이야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의 행정통합에 대해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대원칙을 밝힌 건데요. 이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서 전남 동부권에서도 균형 발전에 관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전남도 의회에서는 전남 광주 행정통합 대응 전라남도 의회 TF 1차 회의가 열렸는데요. 행정통합 TF팀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전남 동부권의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전남도 의회 정영균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영균 도의원입니다. 예, 저희 전남 동부 지역민들께 인사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인사를 해라니까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요즘 우리 전라남도가 좀 급작스러운 변화에 상당히 예. 좀 당황스럽습니다만은, 잘 슬기롭게 잘 대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요즘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 정말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네. 여러 목소리를 내고 계시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정통합이 어떤 전남, 광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 통합 논의가 상징이나 어떤 명칭, 청사 위치 같은 겉모습에만 집중되지 않고 예. 농어촌, 은명과 동부권 등 전남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저는 통합 과정에서 재정과 권한이 지역에 제대로 내려오는가, 농어촌과 도농 복합 지역이 소외되지 않는가, 특별법과 정부 인센티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가를 끝까지 점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여러 차례 의견을 냈고 논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들이 결국은 예. 아마 제가 내는 목소리는 어떤 찬반이 아니고 통합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보완하는 목소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처음부터는 좀 의견이 어떠셨습니까? 이거 행정통합 얘기 처음 나왔을 때. 상당히 좀 우려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예. 왜 우려를 했냐면요. 1995년 1월 1일 저희 순천과 승주군이 도농 복합 시가 됐습니다. 통합을 예. 해서 작년으로 30년이 됐습니다만은 30년 동안에 도농 복합의 어떤 효과, 또 불균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치지 못했고 불균형은 심화됐다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됐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우려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농 복합 시의 뭔가 큰 버전이 될 거라는 우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 예. 우리가 도농 균형 발전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예. 도농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우리가 간과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도농에서 농이라고 하는 것은 예. 사실은 군 단위 농촌을 도농에 쓰고 있고요. 예. 우리 순천, 여수, 광양, 나주 같은 도농 복합시의 농촌은 네. 도농 균형 발전에서 제외가 된 농촌들입니다. 이런 불평등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특별법에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찬성 반대 입장을 제가 여쭤보면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적극적인 찬성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은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일단 전남도 의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열린 전남도 의회 행정통합 TF 1차 회의 내용부터 얘기 좀 들어볼 텐데 네.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까? 네, 명칭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제 열린 의회 행정통합 TF 1차 회의에서는 예. 전남 광주 행정통합 광역단체의 명칭을 예.
전남 광주 특별시로 하자는 방향이 논의가 됐습니다. 예. 이것은 전남을 앞에다 두자는 이야기죠. 예. 전남의 위상과 균형을 분명히 담아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는 아직 최종 확정된 결론이기보다는 도의회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한 것이고요. 예. 1차적 의견 수렴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명칭 문제는 아마 상징성이 큰 사안이만큼 향후 광주시와 협의 과정을 거쳐 추가 논의가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전남도 의회에서 이제 나온 거는 일단 전남 광주 특별시로 해야 한다라는 네. 입장인 거고 어제 네. 보니까 시도 조찬 간담회에서 이제 김영록 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모인 자리에서는 이 명칭 주청사 문제를 두고 좀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합의는 좀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네, 뭐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광주든 전남이든 청사 위치나 명칭은 그냥 단순한 어떤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예. 지역의 어떤 정체성, 지역의 어떤 상징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네.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도 저 또한 역시 예. 너무 이 문제를 그 통합의 논의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꺼내는 것은 상당히 좀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가져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 통합 이후 어떤 권한과 특례를 통합을 했을 때 어떤 권한과 특례를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칭이나 청사 문제를 먼저 정해놓고 논의를 시작하면 예. 통합의 어떤 본질은 사라지고 예. 지역적인 어떤 지역 간의 어떤 감정 대립이 커집니다. 광주의 반발을 걱정하기 이전에 예. 이 논의가 과연 지금 필요한가를 먼저 좀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할 때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직 뭐 명칭이나 청사 또 의회 위치는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어떤 행정 통합만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광역 의원 정수 문제도 상당히 좀 첨예하게 좀 이야기 나왔었는데 이건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 지금 전혀 논의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광역 의원 정수 관련해서는 예. TF 의원들 사이에서 현행 전라남 도의회 61명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직 행정통합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한 정수 조정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인원을 유지하면서 통합 이후 아마 의원 배치와 역할을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를 이어가자는 취지일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게 사실 지금 당장 결정이 빨리 돼야지만 특별법도 정해지고 내용도 담기고 확정되고 추진이 될 것 같은데 언제쯤 정해집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럼? 그러니까요. 일단 잠정적으로 통합시장은 지방선거 때 뽑는다는 원칙.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의원 정수 관련해 가지고는 예. 또 국회에서 또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 있는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좀 해야 되고 이것은 제가 조금 이 상황에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행정 통합이 됐을 때 발생하는 일들, 좋은 거든 우려되는 지점이든 뭐 지원 내용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농어촌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 이 여수와 순천, 광양 광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행정 통합이 되어도 농어촌 보호를 해야 한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들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주장 아까 균형 발전에서 제외되는 그 합쳤을 때 도농복합시의 농촌 문제 요거 말씀 주셨는데 행정 통합이 됐을 때 그럼 전남 지역의 많은 농어촌들이 소외가 될 것이다라고 우려하시는 겁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우려가 심하죠. 왜 그러냐? 예. 역대 지금 아까도 좀 전에 제가 예시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95년도 그 도농복합시가 예. 순천, 여수, 광양, 나주 4개 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예. 상당히 4개 도시에서는 예. 도시 쏠림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성장 위주의 정책들이 많이
추진이 됐어요. 예. 소위 이야기해서 구조적으로 예. 인구 밀집 지역인 도시에 예. 예산과 정책이 편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쪽에서는 도시 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반면에 그 그늘에는 인구 소멸이 급속도로 진행돼가는 그런 그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던 도농 복합 지역의 이런 문제들도 예. 작지만은 그런 양상들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집중화돼 있고 이런 데는 인구가 지금 상당히 많이 밀립니다. 그리고 또 뭐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시골 지역은 예. 소멸의 속도가 다른 군 단위 농촌에 비해서 예. 더 급속도로 대변됐지. 뭐 이렇게 우리는 도농 복합시의 농촌은 예. 사실은 농업 농촌 농민이 아닙니다. 그냥 시민입니다. 시민. 예. 그래서 그런 그 농어촌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네. 좀 뭐 소멸되고 있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죠. 네네, 그 심각성이 좀 아주 심각하죠. 그렇다면은 행정통합 됐을 때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질 거다라고 우려를 네. 하고 계시면 이게 그때 행정통합됐을 때 광주에 비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시골 또 농어촌 이 지역들은 어느 지역들을 좀 의미를 하는 걸까요? 크게 봤을 때는 광주를 제외한 그 전남 지역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남 전체요. 예, 전남 전체를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농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농업의 어떤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예. 그러죠. 그러면서도 예. 또 각별하게 그 도농 복합시의 농업은 아직까지 제도 속에서 30년 동안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중대한 문제들은 이미 예.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더 면밀히 이것을 통합 이전에 사전에 특별법에 잘 담아가지고 이런 격차를 줄이고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보호 장치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을 좀 뭐 장치를 설정해 놔야 될까요? 그 우리 도농 복합시의 어떤 농촌 같은 경우는 예. 제가 말씀했다시피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것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전라남도 차원에서 그 도농 복합 읍면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회계를 특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이 그 도농 복합 지역의 읍면들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타 인구 감소 지역의 특례에 혜택을 많이 못 받습니다. 예. 이 특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런 것들을 이번 특별법에 담아서 어떤 불균형의 어떤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이 행정통합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안이 발표가 되고 어제 대통령이 두터운 지원도 추가적으로 또 약속을 했는데 이런 지원안, 정부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부가 행정통합에 대한 분명한 지원 의지를 밝힌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두터운 지원을 약속한 것은 이번 그 통합 논의를 단순한 어떤 지방의 이슈가 아니고 예. 그 국가 차원의 어떤 국정 과제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네. 다만 인센티브의 어떤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좀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 그 제시된 정부 인센티브는 재정 지원과 일부 그 특례 중심이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얼마를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원이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지속되느냐 또 어떤 단기간의 어떤 재정 지원이나 일회성 사업비보다는 통합 이후 지역이 좀 감당해야 될 행정, 재정 부담을 상쇄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는 도농 복합 구조고 그 농어촌 읍면 비중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예. 통합 인센티브가 대규모 도시 기반이나 광역 인프라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예.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체감하는 효과는 크게 크지가 않습니다. 저는 정부 인센티브가 농어촌 생활 그
인프라, 환경, 수자원 어떤 관리, 기초 행정 서비스 강화로부터 구체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지금 재정 지원 인센티브 뭐 4년에 1년에 5조씩 4년에 20조 20조. 예. 뭐 숱하게 이렇게 나오고 좋습니다만은 그 이상으로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해도 어떤 제도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으면 효과가 크게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0조 금액이라고 4년 동안이라고 해도 이게 큰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것을 이게 20조가 적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20조가 적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통합을 됐을 때 그 명확한 제도적인 보완 장치 예. 또 명시를 해야지 20조를 재정 지원해 놓고 어디에다 투자를 할 것이냐, 어디에다 이 돈을 재정을 투입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여수와 순천, 광양 이제 전남 동부 지역을 떼놓고 좀 봤을 때 지역 산업을 좀 육성하게 해달라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 좀 해주십시오 건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행정통합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좀 줄 것으로 보입니까? 전남 동부 지역 산업 측면에서요. 네, 산업 측면에서 저희 지금 전남 동부권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우리 여수 국가산단의 어떤 위기, 또 광양의 어떤 제철 사업의 어떤 예. 위기,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뻔히 알다시피 좀 상당히 좋지 어려운 않죠. 예.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행정 통합을 통해서 정부로부터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극히 한정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규모 시설을 한다고 해도, 산단을 지금 지어가지고는 저희가 개발시킬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광양망권 경기자유청과 좀 협의를 해서 기존에 있는 산단에 어떤 대기업 위주의 어떤 기업 유치 또 현실 가능한 어떤 신산업 성장의 그 동력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가져와서 예. 저희가 해야지 상당히 요즘 통합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현실은 좀 더 냉혹해야 된다. 그리고 좀 면밀한 분석과 판단이 좀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산업 위기를 맞고 있는 전남 동부 지역의 산업의 돌파구가 행정 통합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잘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단정 짓다기보다는 예.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된다. 신중하고 우리가 그 산업단지 구조상 여기서 지금 말하는 여러 가지 어떤 품목들이 예.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네, 좀 조금 신중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쯤 듣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또 행정통합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저희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또 연결을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과 함께 행정통합 관련된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